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K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전북 수원 삼성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전북현대는 리그에서 12승 3무 9패의 기록을 가지고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9승 1무 3패의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20득점 8실점의 공수 균형을 갖췄습니다. 최근에는 홈에서 리그와 FA컵을 포함해 9연승을 기록하며 화두를 모으고 있습니다. 리그 홈 경기 7연승 동안에는 단 2골만을 허용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뽐내었습니다. 특히 페트레스쿠 감독이 부임한 뒤로 공격진의 효율이 개선되었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활용할 줄 아는 감독으로 선이 굵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 부임과 함께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득점이 터지기 시작했고 안방에서 연승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박재영이 데뷔전 데뷔골을 넣은 것도 고무적인 부분이고 박재영은 신장을 바탕으로 뛰어난 공중 장악 능력이 장점인데 반대로 수원 삼성의 최대 약점은 공중 장악 능력이기에 이를 활용하면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예정되었었던 FA컵 4강전까지 연기되며 온전한 체력과 전력으로 수원 삼성을 상대할 수 있게 된 전북입니다. 그리고 상위권 팀인 2위 포항과의 승점 차이가 5점으로 좁혀져 전북현대는 상승을 노릴 필승의 기세를 보이고 있지만 김진수, 송민규, 안드레 루이스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다가오는 경기 출전의 불투명함이 높은 부분이 유일한 악재인 상황입니다. 수원 삼성은 리그에서 4승 6무 14패로 현재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강등권 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스의 공중 장악 능력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뿐 아니라 빌드업의 핵심 카즈키 역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뮬리치가 좋은 컨디션을 보이며 후반 막판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90분 내내 이러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없는 자원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포포 역시 간간히 전진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팀 공격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즌 원정에서는 3승 3무 6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승점을 일부 챙겼으나 그 중에서도 2승은 하위팀 강원을 상대로 거둔 것이라 큰 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리그에서의 2연승 행진도 최근에 꺾이면서 상승세가 둔화된 상황입니다. 이제 전주에서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어 더욱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며 남은 경기 절대 패배를 해서는 안 되는 수원 삼성입니다. 한편 최성근, 권창훈, 안병준, 양영모 등의 주요 선수 부상 이탈 역시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시즌 맞대결 무승부를 제외하면 수원 삼성은 전북을 상대로 승점조차 가져오기 버거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전북을 뜬금없이 이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전북의 승리가 매우 유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 부분입니다. 수원 삼성이 전북의 박재영과 구스타보의 공중 장악 능력을 방해하지 못한다면 수원 더비에서 패배한 패턴과 비슷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큰 편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만큼 전북현대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강원 울산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은 리그에서 2승 11무 12패로 최하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승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강원인데 4월에 거둔 2연승 이후 약 100일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최악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에서는 1승 3무 7패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9득점 17실점으로 수비의 불안함도 더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리그에서의 무승 행진은 15경기로 이어지며 윤정환 감독의 부임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을 조금이나마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하는 상황일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데 11년간 이기지 못한 울산을 상대하는 강원은 끝없는 최악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엽과 윤일록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우며 가브리엘은 퇴장 징계에서 복귀하게 됩니다. 울산현대는 리그에서 18승 3무 4패로 현재 선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 울산의 흐름이 전반기만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전반기에는 절대적인 1강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박용우가 이적한 이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박용우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할 자원을 이적 시장에서 찾지 못했고 팀 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9승 1무 3패의 기록을 보이며 홈보다는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20득점 12실점으로 수비력은 오히려 강점이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1무 2패로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올 시즌 동안은 연속해서 무득점 경기를 피하며 안정된 득점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리그 25경기 중 무득점 경기는 단 2번뿐입니다. 경쟁자인 전북과 포항이 강한 기세로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승점 차를 벌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의 최대 강점은 공격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골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인데 박호, 주민규, 마틴 아담, 엄원상의 파괴력은 리그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시영과 강윤구 이외에 다른 부상자가 없는 것도 긍정적인 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번의 대결에서 울산 현대가 9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에는 전적을 통틀어 모두 전승을 거두며 강원FC와의 전적에서 7연승을 이룬 울산현대는 강세를 뽐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적 속에서도 2점 차 이상 완승은 한 번에 그치며 강원FC가 최근에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현대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는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다득점 경기 경향을 고려하면 울산현대가 근소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제주 수원FC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 8승 7무 10패로 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는 포항과의 FA컵은 태풍 카논의 영향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 제주 입장에서는 최근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경기력 전반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딱한 일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반가운 대목입니다. 홈에서의 기록은 3승 5무 4패로 13득점 15실점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좋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의 무승 행진은 이미 10경기가 지나며 이 기간 동안 강원과의 경기를 포함해 대전, 광주와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창민, 안현범과 같은 주요 선수들의 이탈에 대한 대처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철과 조나탄 링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우며 최영준이 훈련을 재개하고 정훈이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온 점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원FC가 의외로 최근에는 수비 전술이 성공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제주를 꽤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그에서 6월 이후에는 80분 이후 실점이 6골이나 되는 등 뒷심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FC는 리그에서 6승 5무 14패로 현재 10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성적은 2승 2무 8패로 유독 부진한 편이었으며 12득점 27실점으로 수비력의 불안함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원과의 더비에서 2대0 승리로 8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났지만 이후 악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포라스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팀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며 징계 수위에 따라서 팀에서 불명예스럽게 떠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고 영입한 로페즈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골키퍼 노동건도 출전이 어렵고 이영재는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경기 다소 많은 악재가 존재하는 수원FC입니다. 그래도 직전 라이벌팀을 상대로 질 수 없다는 의지도 있었겠지만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 전략이 성공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법 공격력이 상승세였던 수원 삼성이 전반 40분이 되어서야 첫 슈팅을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적으로 안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광주와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비라인 운영을 보여주는 등 감독의 생각도 극단적인 공격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앞서 언급한 라스의 문제로 인해서 역습의 힘이 꽤 떨어질 가능성은 큰 상태이고 공줄볼 장악에 있어도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는 이승우를 올렸을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전력이 확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4승 3무 3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유나이티드는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6경기 연속 3승 3무로 무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하는 등 수원FC를 상대로 강세를 보여왔으며 홈에서의 3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원FC가 최근 여러 문제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겠지만 이승우가 컨디션이 회복되는 등 제주 유나이티드도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팀의 득점이 적은 경기 경향을 고려하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안양 안산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FC 안양은 리그에서 11승 5무 7패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직전 경기 김포의 수비력을 뚫지 못하고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근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적 시장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뼈아프게 느껴질 듯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안양의 기본적인 밸런스 자체는 좋은 편에 속해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버티는 힘 이상의 무언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라에르시오가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팀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다행인 대목입니다. 안양은 리그 홈에서는 5승 3무 3패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17득점 14실점으로 수비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리그 선두까지 오를 만큼의 기세를 보였지만 최근 7경기에서 2승 1무 4패로 부진을 겪고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홈 경기에서는 선두팀 김천을 2대0으로 이기며 나름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구대영과 김정현의 부상으로 인해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자원들을 많이 데려와 아직 주전으로 쓸만한 자원들을 확실하게 정했다는 느낌도 들지는 않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유영 감독이 요청한 든든한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장점이라는 수비도 흔들리는 기색이 강한 상태이지만 안산이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높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인 점입니다. 안산 그리너스는 리그에서 4승 3무 15패로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포와 천안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청주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하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래도 청주가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릴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던 편이었음을 감안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복이 심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수비라인도 500이라는 극단적인 수를 쓰지 않으면 안정화가 잘 안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버티다가 한 방이 필요한 시점에 해결해줄 화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지는데 중원에서 전진 패스보다는 공을 돌리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후방 라인에서의 불안감이 중원과 전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나아 보일 정도이고 결국 자신들의 진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만 그럼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 실수가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도전적인 패스가 아님에도 패스 성공률이 80%에 미달하고 있는 수준이고 빌드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수비에서의 불안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편 원정에서는 1승 2무 8패로 약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9득점 23실점으로 공격과 수비의 불균형이 심각했고 원정에서는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 못한 안산입니다. 또한 김영남과 김진현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번의 대결에서 안산 그리너스가 4승 3무 3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이지만 지난 시즌부터 기류가 바뀌어 FC 안양이 3승 2무로 패배 없이 지속적으로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첫 경기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FC 안양입니다.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반면에 FC 안양은 홈에서 기세가 좋은 점을 고려할 때 다득점 경기에서 FC 안양의 우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두 경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FC 안양의 입장에서 이 경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K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